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봉으로 장을 마쳤죠. 예, 오랜만에 다시 거래소 시장 코스피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양봉이 나오는데 조정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 근데 이게 가격 조정을 줄 거냐, 기간 조정을 줄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약간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선에서 좀 길게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를 뚫고 좀 세게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탄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먹을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연말 연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이 오늘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더 데이터 돼가지고 6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누적 포지션이 지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3조 3천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약 한 3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6조 5천억 11월 중순만 해도 6조 5천억에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1일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이때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행보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빠졌다고 해서 내일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빠지고 또 내일 올라가고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 빠지고 이렇게 좀 방향성 없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알테오젠 오늘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때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오늘 블로그 요거 잠깐 올려드렸는데 오늘 주담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만 이제 에로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모두가 기다리는 연내 그 라이센스 아웃이 변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올해까지 목표는 변경이 없다라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더니 문제는 없는데 월세 계약할 때도 사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저희는 잘하고 있고 올해 안에 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약간의 힌트라면 힌트인데 하여튼 연말 안에 추가 기술 수출 애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12월 달인 만큼 뭔가 좀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맥없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옛날에는 뭐 40만 원대 요 밑에서 있었는데 50만 원대 안착하고 있는 거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이렇게 계단식으로 흔들리지만 자기 나름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만약에 연말 전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연말을 좀 해피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매수세 아니면 올라오기가 오늘은 힘든 날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금액으로 1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690억 사고 기관이 한 70억 매도했는데 사모펀드 쪽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패시브로 하고 있습니다. 투신 애들이 좀 사주면 좋겠는데 하다가 오늘 좀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별다른 악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루 종일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 8일 날 임시주총이 있고, 이것도 또 새로운 또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아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슈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ABL 바이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이제 알테오젠의 차기 시가총액 1위를 꿈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벌써 시가총액이 1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11조. 11조는 6기죠. 11조까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뭐 최소 15조에서 한 20조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번 일라일리하고 지분 투자와 라이센스 아웃이 본격적으로 ABL 바이오의 어떤 그 기업 성장성, 이런 가치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상태예요. 그래서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투자 경고를 해지하려면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하락을 해주면 투자 경고가 풀립니다. 아직까지 근데 안 떨어져요. 오늘도 좀 떨어지길래 투자 경고 해지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막판에 또 올리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튼 ABL 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스트 알테오젠으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오늘 팔았는데, 그래도 기관이 엄청나게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누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100억의 ABL 바이오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1,700억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갭상승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절대 안 줍니다. 잘. 차라리 사서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좀 올랐다가 밀려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알테오젠의 그램을 잘 보면 어떤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한번 올랐다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올라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도 여기 과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오다가 7만 원대부터 이벤트가 터지면서 갭상승했죠. 20만 원까지 갔어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잘 안 떨어져요. 여기서 잠깐 떨어진 거, 요거 한 번 있었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또 횡보하더니 올라간 거잖아요. 저희가 요때 산 거예요. 19만 원에. 요때 산 겁니다. 19만 원대. 여기서 한번 슈팅 나와서 호재가 나와가지고 슈팅이 나오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요때 저희가 19만 원대부터 알테오젠을 매수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잘 안 떨어지죠. 이때 이제 에러 터지고 차익 매물 나오고, 그때부터 되게 고난의 길을 나서긴 했지만, 어떻게든 계속 상승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총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탄력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아주 세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세게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다시 ABL 바이오로 와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라일리어 계획 터지고 나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고, 지금의 가치보다는 더 높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역시 추가 기술 수출, 추가 에로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길어도 상반기 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이 먼저 선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포스트 알테오젠으로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결국에 거래소로 간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의 그 패시브 매수, 그 ETF 많이 샀잖아요. ETF 관련해서 ABL 바이오 ETF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소통방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금리 인하 확률은 그대로 잘 안 떨어집니다. 예, 87%. 예, 87%면은 뭐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또 지표들이 좀 나오죠. 예.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87%도 상당히 높은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2월 10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새벽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이 변동성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식 빠지면은. 근데 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QT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까지 그런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살리기 한번 발표했다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연내에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곧 탄력이 좋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 요때 상당히 수익률 게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특히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연초. 왜 연초냐면 연말에는 수익률 확정을 해야 돼요. 기관들이. 그걸로 인센티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수익률을 확정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초에는 이제 끝났잖아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 수익률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살리기 시작되면 연초에 아마 개별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가는 주식들 많이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 코스닥 시장 아마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종목들이 우수수 나오니까요. 준비하신 분과 준비하지 않으신 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쯤 돼서 조금 포트포체를 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그런 걸로 좀 잽싸게 속된 말로 잽싸게 딱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원래는 4일 날 발표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게 연장이 된 거는 아무래도 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1년을 맞이해서 특별 성명이 있는데 여기 정치적 메시지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순이니까 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오겠죠. 뭐 15일 정도 나올 수 있겠고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벤처펀드나 뭐 개인 공제 한도 확대 뭐 이런 걸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좀 힘들고요. 일단 연기금이 어떻게 수급적으로 3에서 5%로 늘려주는 이런 게 나와야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겠죠. 일단 뭐그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방안도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뭐 부실 종목 정리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거니까 연기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연기금 거래소 주식만 사는 연기금에서 코스닥도 사주는 연기금이 조금만 사줘도 코스닥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본인들이 안 해요. 다 위탁을 맡깁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신사 뭐 이런 데다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탁받은 자산운용사 애들이 뭘 하냐? 수익률 게임을 하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산운용사 애들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들이 그래도 뭐 그냥 막 사진 못하니까 연기금이 좀 금액이 크고 수익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사겠죠. 시총 상위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있고요. 알테오젠이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 관련주가 있어요. 그밖에 조금 뭐 화장품 이런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반도체인데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바이오,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쪽이 좀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또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형주가 좀 중대형주, 중대형주까지 시총이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1.5조에서 한 2조 원대까지 벌써 두세 배 나오죠. 이렇게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잡으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언제요?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초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현금화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면 좀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교체 매매도 해야 되고 좀 물려있는 것들 좀 딱딱 팔아가지고 수익도 나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기대감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고 기관의 생리를 좀 아셔야 돼요. 자기들도 또 매니저 하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상황이 돌아오고 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알테오젠. 하지만 12월은 또 기대가 되는 그동안 기다렸던 연내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곧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하루 종일 나오는 외국인 매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반대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수를 올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았다, 샀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성장성에 여러분들이 베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